안녕하십니까. 센트럴 흉부외과 원장 김승진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 과잉 진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는 역류라고 하고 어디서는 아니다 하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또 과잉 진단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과소 진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하지정맥류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가 있죠. 이제 정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지정맥의 초음파 검사죠. 예.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무릎이라고 칩시다. 이 안에 피부 밑에 이제 원인되는 정맥이 있죠. 근데 이 안에 이제 판막이 이제 고장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조 이 간호 인력이 이 손을 이렇게 누르면은 당연히 피가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판막이 고장 나지 않았으면은 손을 놓았을 때 이게 이제 밑으로 안 내려오지만은 판막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이제 초음파를 할 때 손으로 누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밑에 판막이 고장 나면 요렇게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0.5초를 넘어가면은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정맥학회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 정맥의 초음파 검사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시작한 지가 한 15년 가까이 돼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근데도 지금 이게 해보면은 아직도 쉽지 않다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현재 하지정맥을 검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쉽게 생각하는 게 CT나 MRI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CT나 MRI는 특히나 CT 같은 거는 형태학적인 걸 진단하는 거지 역류를 진단할 수는 없어요. 물론 심장 CT나 이런 걸 해가지고 조영제를 넣어서 흐름을 본다고 돼 있지만 그건 또 CT란 자체가 굉장히 방사선에 대한 해가 크고요. MRI 마찬가지입니다. MRI도 그게 MRI의 원래가 이제 자석이잖아요. 아주 강력한 자석. 최근에도 한번 보도가 났는데 이 쇠가 침대가 있었다고 그러죠. 침대가 이렇게 응급 환자를 옮기니까 이 철제 침대를 갖고 올 거 아니에요. MRI까지. 근데 그걸 실수로 이제 당연히 밖으로 치워야 되는데 안에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전원을 켜니까 강력한 자장이 발생해가지고 침대가 붕 날라와서 탁 달라붙는 바람에 환자가 사망했다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MRI는 번거롭고 저도 교통사고 나서 MRI 한 2번 받아본 것 같은데 한 30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또 폐쇄공포증도 일어날 수가 있고, 물론 요즘은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개방된 것도 있지만 그 기계의 빈도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하여튼 CT나 MRI 또 상당히 고가고요. 그래서 우선 이 정맥류의 진단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역류를 진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초음파의 장점은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만은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하는 사람의 기술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쭉 해보면은 어떤 데는 해보면 역류가 없는데 또 이렇게 잘 잡으면 또 역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흉부외과 의사는 과잉 진단보다 무서운 게 과소 진단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대개 이제 저희들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이 이제 맨 처음 정형외과나 신경과 한의원들 도수치료 받다가 한 2, 3년 동안 또 특히나 신경외과에서 또 척추관 협착증 수술해가지고 오는 분도 많고요. 마지막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정작 역류가 있는데 그게 없다고 판단하면 정말 사실은
이제 뭐 과잉 진단보다 더 무서울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딜레마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정맥류가 아닌데 또 뭐 어떤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뭐 돈을 좀 뭐 많이 벌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없는 거를 막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내가 뭐 대충 우리 이제 의료계에서는 뭐 그런 사람이 누군가 대충은 알죠. 근데 뭐 제가 그 말을 이 방송에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근데 사람이 뭐 죄를 지으면 그걸 숨길 수가 있겠어요. 다 이제 뭐 우리끼리는 되게 이제 어떤 병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다 아는데 이제 이제 그게 또 심해지면 누군가 이제 민원을 넣어가지고 뭐 수사선상에 올라가서 또 죄를 지으면 또 죄를 받고 그렇게 하겠죠. 제가 한 몇 년 전에 보도를 봤는데 이 치과 물론 뭐 치과는 뭐 우리 의료계는 아니지만은 왜냐하면 치과 대학이 따로 있고 또 의과대학이 따로 있잖아요. 임플란트의 경우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또 아마 있는가 봐요. 치과에도 있겠죠. 뭐 엑스레이 상에. 근데 그 기준이 안 되는데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수사 대상이 돼서 뭐 처벌을 받았다는 그런 보도를 본 기억이 나요. 근데 뭐 마찬가지죠. 뭐 하지정맥류도 뭐 가령 정맥류 역류가 없는데 그걸 뭐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야 뭐 이렇게 확실하게 있으면은 뭐 모르겠는데 뭐 좀 애매한 거를 뭐 자기가 뭐 0.5차로고 뭐 이렇게 조작해서 하면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면은 그럴 수 있다고도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한 군데서 이제 꾸준히 오랫동안 했다 이런 경우에는 좀 그럴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대충 보면 압니다. 이렇게 한 군데에서 가면 뭐 5군데, 뭐 9군데, 심지어 9군데가 나왔다는 병원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은. 근데 대개 검사를 해보면은 제일 흔한 게 이제 1개에서 3개입니다. 역류의 개수가. 사실은 4개 나오는 경우도 뭐 전체의 한 10% 이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 9개 나온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제가 아는 병원에 이제 어떤 병원은 특정한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문제가 되는 병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 병원에서 뭐 그 병원은 뭐 했다 하면 4개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 병원에 오면은 하나밖에 안 나오거나 안 그러면 하나도 없는 경우가 9케이스나 있거든요. 제가 다 이게 모아놨어요. 다 이제 복사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병원이 제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 한 4명의 동료 의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병원에 들러가서 역류가 있다고 했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4명이나 있어가지고, 그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 정도 같으면 의견이 틀릴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그런 사람은 뭐 조만간에 뭐 아마 문제가 되겠죠. 뭐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지금도 뭐 확실히 수사 선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내 느낌엔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분명히 수사 받을 것 같아요. 뭐 곧 밝혀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하지정맥류는 진단을 잘하는 곳에 가야 된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곳이 진단을 잘하는 곳이냐? 한 군데에서 적어도 한 10년 이상을 했다면 그거는 신뢰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과잉 진단도 위험하고 또 과소 진단도 위험하기 때문에 잘하는 곳에 가자. 잘하는 곳은 한 군데서 오래 하는 곳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드물지만은 이렇게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고 제가 눈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진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